안녕하십니까. 특성화고 졸 재직자 특별전형 전문 진로 가이드 남투어 채널의 가이드 하윤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딱 알려줄게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딱 알려줄게 시리즈는 남투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특성화고 졸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입니다. 편입에 대한 질문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실제 질문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투어님. 저는 2022년 2월에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저는 2025학년도 입시로 2024년 9월에 원서를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편입을 목표로 학점은행제로 70학점을 이수하고 2025학년도 입시에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지망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경영 융합학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졸업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오늘 딱 알려줄게를 잘 들으신다면 왜 답변이 아니오인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편입, 정확하게는 편입학. 사전적 의미로는 1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어떤 학년의 도중에 들어가거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 편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3학년으로 입학하죠. 고등교육법 제23조 2에 근거하여 국내외 학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편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원론적인 부분은 다 아실 거라 믿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 신입학보다는 정보의 양이 적고 그 무엇보다도 네이버 검색창에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이라고 치면 대부분 학점은행제 광고가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특성화고 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에 신입학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니 편입을 하면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요. 재직자 특별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3년 직장에 다니고 합격한 뒤 4년을 대학을 다니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후 총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재직 3년 기간 동안 학점은행제나 방통대, 독지사 등을 통해서 지원 자격을 얻고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면 재직 3년 이후 대학 2년을 다니면 총 5년 후 학사학위 취득, 고로 2년의 기간 단축과 2년치의 등록금이 줄어드니 지금 당장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에게 문의하세요. 99%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숨겨진 정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 졸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 모집은 일반 편입이다.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은 결혼 충원 방식이고 학사 편입은 정원 외 TO를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의 편입이 일반 편입이니 결혼 충원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결혼 충원 방식이란 자퇴, 재적, 휴학, 입대 등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되면 결혼 인원 내에서 선발 혹은 선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기준연도에 입학한 학생들 중 결혼이 발생되면 이를 집계하여 그 결혼을 채우기 위해 편입 전형으로 3학년으로 입학할 편입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반대로 결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 편입 모집 요강은 12월에 발표가 나는데요. 즉,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해에 12월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원해야지 마음먹고 있던 대학교의 학과에서 결혼이 없어 모집을 안 한다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학점은행제 홍보글에는 수시는 6개 대학 지원 제한이 있지만 편입은 지원 제한이 없으므로 지원의 폭이 넓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상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에 한해서는 수시 지원은 원하는 학교의 학과 6개를 확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편입은 원하는 학교의 학과에 지원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재직자 특별 전형 합격자도 주간학과에 편입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재직자 특별 전형 편입 자체가 없고 경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중앙대, 한양대에서는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집을 한 학교와 학과의 모집 인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6명, 광운대학교, 정보콘텐츠학과 5명, 자산관리과 2명, 국민대학교, 기업융합법학과 2명, 기업경영학부 7명,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2명, 사회복지상담과 3명, 글로벌무역학과 4명,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명, 부동산학과 2명, 심리치료학과 1명,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명, 경영학부 2명, 헤어메이크업 디자인학과 1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기계공학 전공 6명, 건설환경융합 전공 3명, 헬스 피트니스 전공 2명, 문화예술 전공 1명, 영어 전공 1명, 벤처경영 전공 1명, 세종대학교, 호텔 외식 관광 프랜차이즈 경영학과 5명,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1명, 숭실대학교, 국제무역학과 3명, 한성대학교, 호텔 외식 경영학과 1명, 뷰티 디자인학과 3명, 비즈니스 컨설팅학과 2명입니다. 2022학년도 모집 기준 인서울대학 중 19개의 학과가 모집하지 않았으며 모집 정원은 모든 학과 합이 총 73명으로 굉장히 좁은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수의 대학에서 다양하지 않은 학과로 모집을 하는 전형인데 거기에서 더 적은 학과가 결원 충원 방식으로 모집을 하며 인원수 또한 적고 일반 편입은 학사 편입에 비해 지원 해당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쟁 또한 치열해집니다. 한 가지 더 지원의 폭을 줄이는 요소는 두 번째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상명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모집은 하지만 전적 대학 신입학이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만을 선발하여 지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특성화 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신입학한 사람만 편입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2, 3년제 대학 졸업, 학점 은행제, 독치사 등을 통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이 재직기간 3년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으나 상명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는 지원 자격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상명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반드시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신입학을 하고 2학년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 산업융합학부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을 마치고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홍익대학교 디자인 경영융합학부에 편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앞서 읽어드린 질문 내용에 왜 아니오라는 답변을 했는지 아시겠죠? 목표가 홍익대 디자인 경영융합학부의 경우 학점 은행제로는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왔던 거랍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편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더 편입에 대한 생각을 접게 하는 요소는 바로 세 번째로 시험입니다. 2024학년도 모집부터 수시 전형에는 자기소개서마저 없어져서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시 면접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간단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편입의 경우 인서울 2022학년도 모집 전형 기준 4개 대학,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송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공인 영어 성적 혹은 대학 자체 영어 필답고사를, 이공계의 경우 수학 필답고사를 보기도 합니다. 즉 편입을 위해 공인 영어 시험을 보거나 학교에서 치르는 필답고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입의 경우 3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라 전공 원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능력이야 직장에서 혹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라 공부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직장 퇴근 이후 나른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서 침대 위에 쓰러져 본 우리 직장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특성화고등학교 재직자 특별전형은 첫 번째, 일반 편입, 결혼 충원 방식으로 모집하여 지원 해당 해 12월까지 TO를 알 수 없다. 두 번째,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이 되더라도 지원 자체가 안 되는 학교도 있다. 세 번째, 시험을 본다. 이런 이유로 편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은 걸러야 하는 건가요? 진로 선택에 있어 정답은 없으니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자면 나는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땄다. 학위가 있어서 처음부터 1학년으로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편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편입을 준비하고자 한다. 혹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전문학사 학위로 취업을 했고 재직 경력을 3년 넘겼다. 4년제 대학 학위를 따고 싶고 그래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런 케이스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 필답고사의 종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이 아니었지만 편입 지원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하여 편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입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편입을 목표로 직장을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로 혹은 방통대를 다녀서 학점을 따고자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입 지원에 대한 자격이 있을 경우 수시 전형에 대한 절대적 배제보다는 병렬적인 지원과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딱 알려줄게 6번째 편입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지원하신 특성화고졸 재직자 여러분들의 전형 결과 합격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